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전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경고 5일차에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경고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일반적인 경고 매매법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세력들의 움직임이 기존의 경고와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좀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대우건설이 오늘 시가 갭상승을 들고 밀리긴 했지만, 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서 매수해서 또 물리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구간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구독해 주시고, 제가 이런 구간에서 경고 4일차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경고매법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많이는 말고 어느 정도 지금 고점대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명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경고매법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가지고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정리를 한 이슈는 이 최고점에서 너무 단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단가가 높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 8,000원대 구간과 이 15,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오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대우건설 이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경고에 들어갔음에도 이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래량 수급창 그리고 고무해도 대차장고 잠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이 뛰고 있는데, 일단은 윗부분에 있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했고, 오늘부터 또 구독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또 대우건설이 이 현재 구간에서 경고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에 우리 대우건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우건설은 어찌됐든 급등을 계속하면서 고가권에 와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고의 종목입니다. 경고의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하락이 나올 때 크게 나오는 경우에서는 투자 심리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응이라는 공부 오늘 철저하게 또 한번 준비해 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대우건설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적인 신고가죠. 이번에 유지선 또 깨지 말고 경고 잘 이겨내고 신고가 가자고, 신고가라고 한번 덧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대우건설은 이 투자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력들이 첨예하게 한 번도 경고 예고도 받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던 이 세력들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고에 들어가 버리고 나서 또 4일 동안 하락하고 나서 오늘 반등까지 보여주는 또 일반적인 경고 매매법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경고 매매법을 우리가 보면은 투자 경고 구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많이 활용했었죠. 대한광통신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던 건데 주가 하락 확률이 높습니다. 경고가 들어가고 나서는 보통의 4, 5일 동안 조정을 받는데 지금 4일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빵 하고 튄 겁니다. 그리고 투경 해제 판단일 주가 동향은 그 다음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걸로 봤을 때 대우건설은 사실 이 투경 구간의 반등까지 오늘 어쨌든 나왔던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지선과 가격,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고에 들어간 종목들의 벤치마킹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면은 대덕전자, 주성, 미래에셋 벤처 현재 관에서 봤을 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경고에 들어가고 나서 유지선 지켜내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요. 고점까지 높여놨습니다. 오늘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경고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선을 버텨내줘서 올라가 주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양봉까지 또 뜨면서 올라왔습니다. 경고에 들어가 나서 지금 옆으로 기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또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유지선을 유지시켜 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견조한 흐름들이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우건설마저도 일반적인 부분들의 반등도 나왔고 유지선이 한번 위협을 했지만 다시 한번 튕겨 올라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견조함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거래량과 수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이 좀 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최근에 보고 있었죠. 2천억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500억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매도를 다 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4월 28일 급등이 나올 때 3천억을 또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2천억을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5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또 300억 정도 매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흐름이 개인들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올려칠 때는 다 외국인이 들어 올리는 이런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이 만약에 내일 흔들기가 한번 나오면서 외국인이 한 번 더 매도를 한다면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또 매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대우건설을 잡고 싶어하는 개미들은 워낙에 많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움직였을 때 결국에 지금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볼 때 이 외국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고점 징후를 느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 대차장고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9만 4천 주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됐는데 사실 오늘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급하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정도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좀 줄어드는 형식인지 혹은 늘어나는 형식인지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장중 흐름도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본다면 대강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추적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대우건설은 이 경고의 종목으로 일반적인 지금 경고매법이 허용이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지선 중심에 유지가 된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 구착인 측면에 갔을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슈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매도 대차증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력들이라든지 공매도 수량 같은 게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줄어든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상승을 겁낼 정도로 대우건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승이 나올 땐 이 매수했던 수량이 숏커 레벨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본다면 대우건설은 현재 유지선만 지켜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선이 유치가 되면은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추가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거나 윗꼬리 양봉 등의 고점 징후의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한번 매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격도도 너무 많이 벌어지는 상태이다.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 상승은 이제 과열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과열이 나오는 종목들에서 빠질 경우에는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대우건설 우리가 매수할 때 제가 영상 남겨드리고 매도할 때도 지금 영상 남겨드리려고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이 추가적인 부분에서 2만원대 돌파하는 상한가 바로 직전에도 2만원 돌파해주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건값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우건설 상한가에 못 사신 분들도 2만 1,000원대 구간 언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까지 왜 이렇게 이 대우건설을 공부를 하면서 이 수급과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수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이 고점에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봤을 때 구독자분들 이제 매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를 설명드리면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저녁에 올려드리고 장중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고점의 징후가 나타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장중에 문자 보내드리고 저녁에 영상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드리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매도할 때 매도 사유 같이 적어 드려가지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이어서 우리가 대우건설 추세 고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고 매도를 할 것인지 고점대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약 정리와 핵심 리스크 관리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있습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로 다시 돌아와서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유지선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유지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파동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과 저점을 다시 만든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28,000원을 넘긴 순간부터 이제 상승 파동 확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수준의 고점을 찍고 지금 밀려 나오면서 기준선까지 한번 흔들어줬던 부분이죠. 지금 이 1차 목표가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2차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는 48,000원 정도 수준부터 5만원까지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신고가 종목이라서 차트가 위에 보이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대우건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냐. 만약에 유지선이 깨지고 또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국면이 높겠죠. 그런 하락하는 국면에서 일단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비중 관리라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지선이 깨지고 나면은 이렇게 대우건설이 우리가 세력의 매집 단가 역전 밴드 구간이 오면은 매수를 참여하는 건데 이 매수하는 참여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의 차이가 꽤 많이 난다라는 거죠. 한 8,000원, 9,000원 정도 현재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굳이 버티지 말고 혹은 비중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수익을 챙겨놓은 후에 아래쪽에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이탈되고 나서도 대우건설 버릴 게 아니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점 역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장중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아래쪽 전화번호 역전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고 대우건설 오늘 영상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오늘 내용 꽉꽉 채워봤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번 대우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